안녕하세요, YJ 용달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인천 항에서 상차를 했고요. 지금 하차지는 경기도 고양시 가는 겁니다. 동까지는 잘 지금 봐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화정동인가? 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파레트 2개 실었고요. 무게는 한 450kg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콜을 보니까 콜은 한 1100콜 정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운임 단가가 너무 다들 안 좋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잡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항상 자동 터치를 걸어 놓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주랑 김포랑 고양을 이제 자동 터치를 걸어 놨는데 이거 뭐 금액까지 설정을 해 놨었습니다. 금액까지 설정을 했었는데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콜수는 많은데 확실히 이게 쓰레기 단가 콜들이 넘쳐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일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평소 같았으면은 아침에 이제 시동 걸고 나와서 인천 항동 쪽으로 오다 보면은 중간에서 이제 콜이 잡혀가지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콜 잡아서 실어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항동 7가에 다 왔는데도 콜이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오전에 이거 못 씻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원하는 단가에 콜이 잡혔습니다. 이제 물건을 실으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른 화물차 한 대가 제 앞에 가고 있는데 그 차도 제 앞에 가면서 저랑 똑같은 데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나랑 같은 창고로 들어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딱 제 앞에 바로 그냥 그 창고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게 여기 이 창고 같은 경우는 세관 3창고라고 해가지고 기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기다리지 않고 손짝 끊어서 물건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던 기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사님은 딱 봐도 나이가 젊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젊은데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요 화물업계 쪽에서는 그래도 좀 젊은 편인데 그 사장님은 저보다도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20대 후반? 20대처럼 보였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파레트가 3개가 실려 있는데 또 뭘 실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이미 파레트가 3개가 실려 있는데 또 뭘 실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그 차 같은 경우는 이 적재함을 개조를 해가지고 파레트 3개가 실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니까 라보짐 하나를 잡았나봐요. 그래서 그 파레트 위에다가 쌓아서 올리더라고요, 둘이서.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 이제 정글모자라고 그러죠. 정글모자 쓴 사람이 차주인인 것 같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젊은 사람인데 좀 젊은 남자 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약간 뭔가 선탑을 하러 온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 하는 거 보고 배우려고 같이 타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저도 젊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에 저도 젊으니까 좀 30대 40대에 우리 화물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좀 화물업계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좀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아이고, 서두가 길었네요. 자, 요거 이제 내려주고요. 두 번째 콜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상차지는요, 경기도 파주 신천동에서 실었고요. 하차지는 인천시, 거기가 아마 중부 신생동일 거예요. 중부. 예. 보니까 숭이동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만석동 가는 길인 것 같고요. 예. 거기 가는 거 한 팔레트 실었습니다. 무게는 한 500-600kg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용물이 마스크팩이더라고요. 마스크팩은 상당히 무겁죠. 저거 한 팔레트면은 그래도 한 600kg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는 좀 합짐을 하고 싶었는데 합짐할 만한 게 나오질 않아 가지고 그냥 출발을 합니다. 예. 합짐하는 게 하나 나왔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팩 팔레트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엄청나게 수입했잖아요. 그때 진짜 제가 서울도 많이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때는 서울에서 마스크팩하고 화장품 이런 것들 이제 사가지고 중국으로 수출 내보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서울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요런 마스크팩이나 화장품 요런 거는 이제 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무네요. 예. 예전에 서울 같은 경우는 명동이라든지 이런 백화점들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요런 데 지하에서 파주가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이 한 4-5명이 이제 지하 주차장에 있으면서 차가 들어오면은 차에다가 막 실어주고 그랬거든요. 야, 걔네들 뭐 한번 실어주면은 막 1.5톤, 1.7톤 막 이렇게 막 실어요. 그 전에 한번 한차 이빠이 싣고 그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는데, 지하 주차장 오르막길 있잖아요. 거기를 못 치고 올라가가지고 엄청 애먹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때를 실었는지. 그래서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막 따졌어요. 따졌더니 10,000원 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실으면 안 된다 막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참,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저껜가, 예,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물망 사이즈하고 그리고 그물망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용달 화물 용품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찍어서 요 이제 영상을 바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용달 화물 그물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평소에는 지금 요렇게 걸치고 다닙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리에다가 그물망을 걸어 놓고요. 그리고 저는 요 이제 발판 요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같이 걸어 가지고 요게 이제 떨어지지 않게 요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요렇게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요 자재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 없으면 요 뒤에다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이동할 때는 요거를 자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놓고 해서
요 이제 그물망 안쪽으로 날아가지 않게. 간혹 가다가 이제 탄력바 같은 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구들은 어디에 있냐? 나머지 장비들은 요 앞에도 이제 공구함 있죠? 이 공구함 안에 요렇게 향수 카바가 들어있고, 요거 요 뒤쪽에는 요 뒤에는 이렇게 깔깔이, 자동바 깔깔이랑 뭐 이런 공구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군데 이제 보관을 하고요. 특별히 따로 뭐 보관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예, 저는 이렇게 화물용품들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요 이제 두 번째 콜 내려주고요. 세 번째 콜 관내발이 하나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콜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인천 항동에서 실었고요. 하차지는 경기도 파주 가는 겁니다. 박스는 49개고요. 무게는 몇 킬로 나가려나? 잠깐만요, 한번 보죠. 네, 무게는 736kg 나가네요. 원래는 관내발이 하고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단가가 좀 좋은 게 나와가지고 또 다시 파주를 갑니다. 매일같이 이게 지금 반복이 되네요. 인천 갔다가 파주 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아니죠, 인천 파주 인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단가가 좋아요. 원래는 처음에 파주 가는 거가 7만원으로 제가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선소에 전화했더니 알선소 그 직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장님 죄송한데 이거 하차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인데요?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이 그 창고에 7시 반에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10,000원 더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내려주시고 오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8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물건 내려도 바로 집에 못 오는 게, 제가 이제 길이 밀리고 그래서 아싸리 그냥 차에서 유튜브 보고 좀 놀다가 그 차 정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렇게 하면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속으로 하고, 시간이 좀 늦네요 그랬죠. 겉으로는. 그러고서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문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문자 받아가지고 지금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창고 들어가는데 막 창고에 또 그 컨테이너 차량들이 막 들어가니까 우리 저기 물건 실으려고 하는 기사들 차들이 못 들어가고 바깥에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서서 기다리고 있길래 저도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우선 차 이렇게 줄 세워놓고 먼저 들어가서 송장부터 끊어야겠다. 그래서 송장부터 들어가서 끊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송장 끊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길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안쪽에. 그런데 여기 줄 서 있는 차들이 안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 서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가 그 기역자로 꺾어지는 부분이라서 이 기사님들이 여기가 길이 뚫린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맨 뒤에 있었는데 맨 뒤에서 이제 시동 걸고 그냥 앞으로 쭉 갔죠. 그랬더니 다른 기사님들도 제가 가는 거 보고 막 다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운이 좋아서 한 제 앞에 3분 정도 계셨는데 한 분, 나머지 2분은 다른 창고로 가고 저랑 같은 창고로 오신 분 한 분, 그분보다 제가 좀 먼저 실었습니다. 오늘 좀
막판에 운이 좋았네요. 네. 자, 요거 이제 내려주고요. 오늘 뭐 복귀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요 정도면 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복귀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복귀짐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자, 혹시 복귀짐 있으면은 복귀짐 잡아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없으면은 없는 대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물 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